2020년 6월 22일 월요일 경제신문 있는 여대생 시작합니다. 1. 연말까지 전세보증료 최대 88% 인하. 22일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축에 대응하고 서민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성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임대보증금 보증, 주택임차자금 보증, 전세자금 대출 특약 보증 등 4개 보증상품 보증료를 다음 달 1일부터 올해 말까지 70에서 80% 인하합니다. 대국민 지원 효과가 높은 후분양 대출 보증 등 9개 상품 보증료율을 올해 말까지 30% 낮출 예정입니다. 2. 정의선 전기차 배터리 광폭 행보.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 부회장과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22일 충북 청주시 소재 LG화학 오천 공장에서 만났습니다. 비공개로 이루어진 이번 회동에서 두 그룹 총수는 롱라이프 배터리와 리튬황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 등 미래 배터리 기술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대차는 특히 이 자리에서 2022년부터 양산 예정인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의 2차 배터리 공급사로 LG화학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앞으로 현대차 그룹이 생산하는 EGMP 기반의 전기차에는 LG화학의 차세대 고성능 리튬이온 배터리가 탑재될 예정입니다. 3. 반도체 맘먹는 배터리 시장 4대 그룹 총수 미래먹거리 확보 뭉친다. 삼성전자, SK그룹, LG그룹, 현대차그룹, 우리한국을 대표하는 4대 그룹 총수들의 쉽지 않은 만남에는 두 가지 핵심 단어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와 배터리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시장은 오는 2025년 182조 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우리 수출의 20% 안팎을 책임지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보다 더 큰 시장입니다. 한국의 미래를 책임질 또 하나의 블루오션이 바로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인 것입니다. 이 시장의 선점이 바로 이들 총수의 만남의 목적입니다. 우리 미래의 먹거리, 전기차 배터리 시장 개척을 위해 4대 그룹 총수들이 힘을 합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4. 산업연구원 올해 경제성장률 0.1%, 수출 9.1%.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이 0.1%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는 지난해 11월 전망치에서 크게 후퇴한 것으로 외환위기가 한창이던 1998년 이후 22년 만에 가장 낮은 성장률입니다. 아울러 올해 수출도 지난해보다 9.1% 급감할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은 22일 2020년 하반기 경제, 산업 전망에서 올해 실질 국내 총생산이 작년보다 0.1%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5. 여론 문매. 재포장 금지 내년 1월로 연기. 환경부가 묶음 할인 상품을 사실상 금지하는 재포장 금지법의 본격 시행을 다음 달에서 내년 1월로 6개월 미뤘습니다. 각계 의견 수렴으로 가이드라인을 원전부터 재검토하고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법 시행 열흘 전까지 금지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지 못해 묶음 할인 자체를 막을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환경부는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6. 삼성전자 도움에 폴란드 마스크 업체 생산량 3배 껑충. 삼성전자는 국내 마스크 제조업체들의 생산량을 높여 마스크 수급 원활화에 일조한 데 이어 해외 마스크 제조업체의 생산성 향상 지원에도 나섰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삼성전자가 폴란드 마스크 제조업체의 생산성 향상을 지원해 업체의 마스크 생산량이 3배 늘어났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달 폴란드 마스크 제조업체 푸탁의 삼성전자 폴란드 생산법인의 설비 제조 전문가들을 파견해 설비 셋업을 비롯해 설비 운영, 현장 관리, 품질 관리 노하우를 전수했습니다. 7. 코스피 외인 기관 매도에 2120선 후퇴. 코스피가 22일 개인과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에 2120선으로 하락했습니다. 22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4.59포인트 내린 2126.73에 마감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이 4,318억 원 어치 순매수했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496억 원, 1,971억 원 어치 팔아치웠습니다.
8. 손병두 사모펀드 실태, 추가조사 금감원과 논의할 것.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최근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사모펀드 전반에 대한 추가 점검 여부를 금융감독원과 논의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특히 금융당국이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국내 사모펀드 1,700여 개를 조사한 후 대부분의 사모펀드는 위험한 운용 형태나 투자 구조로 돼 있지 않다라고 발표하고도 이런 일이 터지자 당국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9. 7조 원 한남3 재개발, 현대건설이 따냈다. 현대건설이 역대 최대의 재개발 사업으로 꼽히는 한남3 재정비 촉진구역의 시공사로 선정됐습니다. 현대건설은 한남 3구역 재개발 조합이 2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한 시공사 선정 임시총회 2차 결선에서 참석 조합원 2,801명 가운데 1,409명의 지지를 받아 경쟁사인 대림산업을 따돌리고 시공권을 따냈습니다. 10. 폭탄 터졌다. 삼성중공업 급락. 비상식적으로 연일 급등하던 삼성중공업가 22일 급락하고 있습니다. 적정 가치 이상으로 연일 급등했던 주가인 만큼 하락 역시 가파를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삼성중공업은 이날 전일 대비 5.41% 하락한 56만원에 시작했으나 이내 급락해 29.81%까지 떨어진 41만 5,500원까지 주저앉았습니다. 11. 금감원 주식 리딩방의 소비자 경보 발령. 금융감독원은 이른바 주식 리딩방에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금감원은 유사투자 자문업자나 일반 개인이 운영하는 주식 리딩방에서 수익률과 종목 적중률 등 근거 없는 실적을 내세워 보통 이용료 수백만 원을 내도록 유인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12. 녹십자세 임상시험용 의약품 위탁 생산 계약 체결. 녹십자셀은 녹십자랩셀과 22억 5,200만 원 규모의 임상시험용 의약품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했다고 22일 공시했습니다. 또한 미국 아티바 테라퓨틱스와는 52억 원 규모의 임상시험용 의약품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했다고 별도 공시를 통해 밝혔습니다. 13. CU 유통기한 임박 상품 최대 40% 싸게 판다. 편의점 CU가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을 폐기하는 대신 최대 40% 저렴한 가격에 판매합니다. 구매 방법은 간단합니다. 소비자는 우선 유통기한 임박 상품을 거래하는 모바일 앱인 라스트 오더를 내려받고 원하는 상품을 골라 결제하면 점포 근무자는 주문을 접수해 해당 상품을 별도로 포장해 둡니다. 이후 고객은 지정한 시간에 점포를 찾아 상품을 찾아가면 됩니다. 14. 두산중공업 3,600억 원 규모 김포 열병합발전소 수주. 두산중공업은 서부발전과 김포 열병합발전소의 파워블럭 부문 및 건설공사 부문 계약을 각각 체결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총 수주 금액은 약 3,600억 원입니다. 지난해 12월 서부발전과 동발전소의 가스터빈 공급 계약을 체결한 데 이은 신규 수주입니다. 열병합발전소는 전력 생산 설비와 지역 난방 등을 위한 열 공급 설비를 모두 갖춘 발전소입니다. 김포 열병합발전소는 LNG 가스터빈으로 전력을 1차로 생산하고 폐열을 활용해 스팀 터빈을 구동해 한 번 더 전력과 열을 생산 및 공급합니다. 15. 내일부터 거래 허가제. 강남 송파 아파트. 전세 끼고 못 산다. 23일부터 서울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 청담동 등 강남구와 송파구 일대에서 전세를 낀 아파트를 구매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22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국토부, 서울시, 해당 구청 등은 지난 19일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토지거래허가제 시행과 관련 지침을 공유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주거지역에서 18제곱미터, 상업지역에서 20제곱미터 넘는 토지를 살 때 지자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집을 산다면 본인이 직접 거주하고 상가를 산다면 직접 영업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6. 규제 전에 사자. 갭투자 막차, 수요 강남에 몰려. 23일부터 적용되는 토지거래허가제를 앞두고 강남 부동산 시장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규제에서 벗어난 김포 파주 지역은 풍선 효과로 집값이 뛰고 있습니다. 6.17 부동산 대책 발표 후 21일까지 서울 송파구 잠실동 일대의 공인중개업소는 손님들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23일부터 시작되는 규제 시행 전에 서둘러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예개 투자를 하려는 현금 부자들이 몰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17. 자율주행차 뛰어든 쏘카. IT 기업들도 참전. 타다를 접은 쏘카가 자율주행차 시장에 뛰어들어 기술 개발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도 자율주행차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아직은 기술력이 선진국에 뒤처져 있다는 평가입니다.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가 아닌데도 유독 자율주행차에는 관심을 가진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행되고 있는 자율주행차는 100대, 중국 IT 기업 바이두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전 세계가 미래 먹거리로 자율주행차를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기술력을 높이기 위해선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8. 골치 아픈 아파트 하자. 입주 전에 바로잡는다. 내년부터 아파트 입주 예정자가 사전 방문 시 보수공사 등을 요청한 하자에 대해 건설사는 해당 주택의 입주 일정까지 조치를 끝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입주 예정자 사전 방문과 관련한 절차를 명문화하고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주택법이 내년 1월 시행됨에 따라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규정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습니다. 19. 카드업계. 대한민국 동행세일 동참. 할인, 캐시백 혜택 제공. 카드업계가 정부의 소비 진작 노력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대한민국 동행세일 행사에 동참합니다. 22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신한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NH농협카드, 비시카드 등 9개 카드사는 대한민국 동행세일 행사 기간 할인, 캐시백, 포인트 적립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우선 대형마트, 백화점 가전업종 이용 시 할인 또는 캐시백 및 무이자 할부 기간을 확대 제공합니다. 20. 아베의 오판. 한국 산업 경쟁력 키웠다. 한-일 관계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던진 데 한국 수출 규제 카드가 1년 만에 자충수로 돌아가는 모양새입니다. 대일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소재 세계 품목의 수출을 제한해 경제는 물론 정치, 외교 부문에서 우위를 점하려던 아베의 꼼수가 기대와는 정반대되는 결과를 낳아서입니다. 막대한 피해를 우려했던 한국 반도체 산업은 과감한 투자와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 아래 일본 의존도를 빠르게 줄여나갔습니다. 이제는 반도체를 넘어 산업계 전반으로 소재, 부품, 장비의 국산화 열기가 번지고 있습니다. 정작 피해를 본 건 수출길이 막힌 일본 기업입니다. 아베의 오판이 자국 기업의 부메랑이 된 반면 오히려 한국에는 산업 경쟁력 강화의 자양분이 됐다는 평가입니다. 오늘의 경제신문 읽기 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